뭘 먹어야 대사가 건강해지느냐?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실 우리가 먹는 식품의 대부분은 가공식품이에요. 이 가공식품도 나쁨에 따라서 종류가 몇 가지로 나뉩니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팀키토 김윤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당뇨, 비만, 당뇨 전 단계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대사증후군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인 음식, 그리고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이어트와 건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꼭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할게요.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는 바로 세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사라는 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시켜서 영양소를 분해하고 이 영양소를 세포 안에 집어넣어서 에너지로 바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대사라고 하기 때문인데요. 이 소화, 영양소 세포로 집어넣어서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의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세포예요, 세포. 이 대사증후군은 결국에 세포를 중심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세포에 문제가 왜 생겼느냐? 바로 가장 근본적 원인인 음식입니다, 음식. 이 세포에 들어가려면 이 영양소가 필요하고 영양소는 음식에서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음식을 어떤 거를 먹느냐에 따라서 대사증후군이 걸릴지 말지, 즉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영어식 표현에는 이런 게 있어요. What you have is what you are. 당신이 먹는 게 곧 당신이다. 음식이 곧 나를 구성할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뭘 먹어야 대사가 건강해지느냐?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연식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한 30만 년쯤 된다고 해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부터 해서 30만 년을 제가 24시간으로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을 현재 그리고 24시 빵빵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쯤이 12시 빵빵분 정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부터 여기 23시 40분입니다. 이 시점까지 뭘 먹고 살았냐? 우리는 수렵 채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보통 대부분 사냥, 즉 육류나 생선을 먹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채집을 했으니까 약간의 채소와 제철에 나는 과일을 먹었겠죠. 물론 이때 과일은 지금이랑 전혀 다릅니다. 이때는 당도도 훨씬 낮고 거의 달지 않은 채소에 가까운 음식이었어요. 아무튼 돌아와서 이 23시 40분 거의 한 99%의 세월을 수렵과 채집만 하고 살았습니다. 나머지 20분 동안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실제로 곡물을 많이 먹은 기간은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분 23시 한 59분쯤 되겠죠? 이 마지막 1분 동안 뭘 먹었느냐? 이때 동안 우리는 가공식품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몸에 가공식품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식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갖고 있는 대사 시스템과 대사 속도에 부적합한 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거 뭐 가끔 먹는다고 큰일이 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잘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23시간 40분 이 긴 시간 동안 육류, 생선, 채소, 약간의 과일 그리고 약간의 곡물까지 있겠죠. 자연식 그대로의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모든 시스템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번외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인류가 지난 세대 인류보다 뇌가 상당히 커졌다고 하죠. 근데 이 뇌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필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육류를 주식으로 삼지 않았으면은 뇌가 지금 형태로 진화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육류가 아니라 채식 위주로 하는 게 건강하다는 이론이 많았었는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비건이나 베지테리언들이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고 오히려 육류 위주로 먹는 키토제닉이나 카니보어가 건강 상태가 더 좋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류 이론이 조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간헐적 단식도 사실 이 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이 시기에 맞춰진 우리 몸에 굉장히 적합한 식사 방법이에요.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거. 이때는 사냥에 성공해야만 밥을 먹었을 텐데 그때 막 삼시세끼 먹는 거는 당연히 안 맞았겠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이 1분 동안 먹은 이 찰나의 순간 동안 먹은 가공식품이 몸에는 안 좋지만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다 안 좋은 건 또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식품의 대부분은 가공식품이에요. 고기 불에 지펴서 구워 먹고
채소 익힌 거든 생으로는 먹고 딱 요 정도 수준 이상의 식품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가공식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이 가공식품도 나쁨에 따라서 종류가 몇 가지로 나뉩니다.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식품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 해소 가공식품,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얘는 말 그대로 거의 홀푸드겠죠? 당연히 건강하고. 최소 가공식품은 예를 들면 냉동식품, 그러니까 냉동 과일, 냉동 생선 이런 냉동 처리 정도만 한 가공식품을 최소 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얘는 사실 몸에 나쁠 게 없겠죠? 얘도 괜찮습니다. 다음 가공식품은 치즈, 그 다음에 올리브유, 와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정도로만 가공된 애들을 이제 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얘네는 사실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몸에 좋은 애들입니다. 치즈는 카제인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면이 있긴 하지만 가끔 먹어서 나쁠 건 없고, 올리브유는 올리브유를 압착해가지고 기름을 추출한 가공을 거쳤지만 오히려 몸에 좋은 음식이죠. 와인도 마찬가지로 소량 먹는다면 몸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얘예요. 이 초가공식품을 멀리해야 되는데 얘야말로 우리가 아는 뭐 스팸, 라면, 설탕, 초콜릿 이런 애들이죠. 딱 봐도 그냥 몸에 안 좋은 애들. 보통 이런 가공식품에서 감미료, 방부제, 착색제 뭐 이런 첨가물들을 추가한 애들을 초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얘네는 진짜 몸에 안 좋으니까 그냥 아예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 초가공식품이 바로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대사증후군까지 만들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자, 그럼 이 초가공식품이 왜 어떻게 이 대사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흡수 속도. 가공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흡수 속도가 높아져요.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직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가 쭉 있어요. 그러면 작업자가 제자리에 서서 이 제품이 하나하나 올 때마다 적합한 노동을 하겠죠. 근데 이 속도가 적당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만들고 넣고 만들고 넣고 밀리지 않는데, 이 컨베이어가 오는 속도가 빨라지면은 이 작업자가 일하는 속도가 그 속도를 못 쫓아가니까 앞에 제품들이 막 누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많으면 막 컨베이어 벨트 바깥으로 날아가고 빠져나가고 하겠죠. 그러면 이 날아가고 빠져나가고 하는 애들이 다 체지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병목 현상 때문에 우리가 살이 찌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가공 식품이 대사를 망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흡수 속도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섭취 속도입니다. 둘이 무슨 차이냐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부드럽게 만들어요. 왜냐면 흡수가 빨라야 되고 그래야 더 맛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어먹는 행동을 저작운동이라고 하죠. 초가공식품들은 이 저작운동을 안 하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되게 유명한 미국 과학 잡지죠, 셀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2019년 미국 국립건강원 연구에 따르면은 무심코 씹기 쉽고 부드럽고 간편한 음식일수록, 이렇게 섭취 속도가 빠른 음식일수록, 부드럽고 잘게 쪼개져 있는 음식일수록 탄단지 비율과 열량을 동일하게 설정했을 때 동일한 열량의 음식 대비 500칼로리를 기본적으로 더 먹게 된다고 실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평균적으로 체중이 자연식을 먹은 사람보다 같은 열량이지만 초가공식품을 먹은 사람들이 7kg가 더 체중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수면 부족, 소화불량, 나른함, 변비, 치질 등 아주 다양한 추가적인 의료적 문제를 겪게 됐다고 해요. 우리가 이 저작운동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씹는 거를 안 하면은 우리 속에서도 탈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우면 일단 상식적으로도 더 빨리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흡수 속도에도 대사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식품 첨가물이에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뭐 소금, 후추 이런 자연 조미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첨가물들은 우리 대사에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토리노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인데요, 159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하고 얻은 결과입니다. 두 부류로 나눠서 한쪽은 마트에서 식품 첨가제가 들어간 음식, 그리고 또 한쪽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으로 그룹을 나눴습니다. 둘 다 대신에 비슷한 지중해식 식단을 따랐다고 해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칼로리를 소모했습니다. 근데 6개월 이후에 이들의 뭐 체중, 내장지방, 혈압, 칼륨, 혈당, 인슐린 지수를 측정했더니 연구 시작할 때는 이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6개월 뒤에는 식품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섭취한 그룹이 공복 혈당 수치를 비롯한 모든 수치가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또 지방 조직이 감소했고 혈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베타세포 기능, 제2당뇨병 여부 모든 면을 비교했을 때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쪽을 먹은 그룹이 훨씬 더 수치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당뇨병과 대사라는 학술지에 실릴 만큼 유명한 연구예요. 이렇게 초가공식품이 우리 몸에 어떤 방식으로 대사를 망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근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제품이 초가공식품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영양성분표를 보면서 여기 있는 성분들 중에 우리 집에 없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초가공식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감미료, 방부제, 착색제, 보존제, 유화제 이런 것들 있죠. 대부분 다 일반 가정집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화학 첨가물입니다. 이런 게 많이 들어갔다면 그 식품은 보통 초가공식품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웬만하면은 건강상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공식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초가공식품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칼로리만 맞거나 탄수화물 함량만 맞으면은 가공식품도 다이어트 때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가공식품의 이면에는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은 자연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습관을 들여주시고, 만약에 가공식품을 오랫동안 먹었다면 단기간이라도 자연식만 먹는 식으로 잠깐 돌아와 주시면 체중이 금방 정상화되는 것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다룬 내용 말고 가공식품에 대해서 더 알고 계시는 내용이나 혹은 특히나 피해야 되는 초가공식품들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댓글도 함께 보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